예, 안녕하세요. 아카스타입니다. 8월 28일 시장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바이오주가 많이 올랐죠. 상승률 상위를 보시면은 대부분이 바이오주에 엮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총 상위 10종목 중에 9종목이 상승을 하고 하나는 보합을 갔죠. 보합을 간 종목이 뭐냐면은 바로 네이버입니다. 지금 네이버 빼고 9종목이 다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상승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 이제 장 초반에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하고 초반에 이제 외국인의 매수에 의해서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미국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장 후반에 갈수록 이제 기관에서 많은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의 주체는 누구였냐면은 바로 연기금입니다. 이 연기금을 보시면은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 꾸준히 하다가 동시효과 때 한 번에 많은 물량을 샀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샀다가 계속 팔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현물로 치자면은 굉장히 많은 매도를 했어요. 8월에 들어서자마자 외국인은 계속 팔기만 했는데요. 판 금액이 대략 2조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거는 연기금이 산 금액도 약 2조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은 지수를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연기금은 계속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는 어느 정도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항상 말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별로 기대감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있죠. 잠시 미국 경제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미국 경제는 현재 탄탄한 채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계속 금리 인하를 요구를 하는데, 또 금리 인하를 요구를 하기 위해서 계속 관세 부과를 걸고 있죠. 트럼프와 이제 연준은 계속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연준에서는 이제 트럼프에게 힘을 주지 말라, 뭐 그런 식으로까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경제 지표를 보자면은 금리 인하는 하기 힘든 경제 지표를 갖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한 금리 인하는 좀 어려울 듯 보입니다. 그래서 잭슨홀 연설에서 금리 인하 발언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무래도 다음에는 동결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 매수세도요,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국채 매수세가 많아진다는 건 당연히 증시 자금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도 포치라 그러죠. 심리적 저항선이 7.0이 넘어가서부터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이 장 막판에는 7.1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꽤 많이 올랐죠. 중국은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고 하지만 이 중국의 금리 인하와 우리나라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돈을 풀려면은 미국에서 풀어줘야 되지, 중국의 금리 인하로 우리나라 증시 부양까지 얻기에는 약간 모자란 면이 많이 있습니다.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이제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 바라겠고, 그리고 또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의 비차익 순매수가 많이 나왔어요. 네, 제가 영어문에서는 프로그램 매매가 어디인지 몰라가지고 이제 폰으로 켜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비차익이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죠.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코스닥 쪽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특히 바이오에서 많은 상승이 나왔고, 그 중에서 좀 대표적으로 꼽고 있는 게 예전 바이로메드죠.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가 좀 많이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시대가 도래한다기보다는 저점 매수세에서 올라가는 것이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코스피는 왜 상승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연기금이 받쳐주긴 했지만 지금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얼마나 빠져나가는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외국인 보호 현황 추이를 갖고 와봤습니다. 지금 5월달이면 한창 관세 부과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던 시기였죠. 37.21%의 비율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관세 부과 끝난 이후에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상승을 시작하다가 문제 7월이었죠. 7월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감행하면서 지수까지 떨어졌었는데, 이때 반도체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더욱 수혜를 볼 것이다, 뭐 재고 정리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를 인해서 외국인들이 사 모읍니다.
7월 같은 경우에는 많이 손실을 보신 분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외국인이 삼성과 하이닉스를 계속 매수를 했었습니다. 연일 코스피에 외국인 자금이 유입이 됐었고 그 대부분이 삼성과 SK 하이닉스였는데요. 그렇게 비율은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계속 올라가다가 주가는 하락을 하면서 옵션에서 많은 수익을 외국인이 챙겨갔었죠. 현물로 콜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풋으로 수익을 얻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올라가자, 이렇게 삼성전자 올라가자 그때부터 외국인이 팔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8월 6일에서 38.66으로 최고점을 찍었죠. 그래서 계속 빠지고 있는데 현재 38.87까지 빠졌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냐면은 여기 보시면 501조 원의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은 492조 원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꽤 많이 빠졌죠. 그렇게 코스닥도 많은 계속 매수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계속 팔고 있다는 소리는 여튼간에 굉장히 자금 이탈이 빨라지고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고요. 2018년 8월을 예를 들어보면은 여기 651조, 이제 비율 정도는 36%로 작은데요. 보유 금액이 많죠. 561조에서 현재는 492조로 많은 매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올 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37.21로 비율은 작지만 538조로 많은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쭉 올려보면은 492조, 대략 60조 원 가까이 투자를 뺐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투자 누적이나 이런 거 보면 그 티는 안 난 상황이라 그게 더 안타깝습니다. 이제 오늘 미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미장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에 많이 막혀있는 상황인데 이 이평선들을 깨고 상승할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이 많이 갑니다. 지금 미국 증시 자금도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 버틸 수 있을지, 그리고 내일 한국 자금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을 해보자면은 지금 현재 연기금의 매수 여력이 약 1.7조 원 정도 남았다고 추정을 하고 있죠. 연기금에서 말한 포트폴리오 비중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횡보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큰 박스권보다는 이런 작은 박스권을 갈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한국장도 1947포인트를 넘느냐 마냐의 위치가 있고 이 자리를 넘으면서 외국인의 매수에 들어오고 무역 협상도 잘 진행이 된다면은 충분한 반등을 일으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려워 보이는 건 맞습니다. 횡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오늘 같은 상승에서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많아요. 일본의 수출기를 선반영이 되었다. 오늘 결국에 화이트리스트 시행이 되죠. 그래서 이미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올랐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뭐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 같은 경우는 이미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한 시점부터 이미 다 선반영이 됐다고 보여져요. 그 추가 하락적인 부분은 바로 관세 부과 때문이겠죠. 우리는 지금 화이트리스트는 부시황으로 갖고 가고 현재 무역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가 주시황입니다. 예, 그리고 홍콩 문제까지 더해져 있는데요. 홍콩 정부가 사실상 계엄령 발동하나 이러면서 이제 계엄령까지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내비치고 있죠. 우리나라 수출 구조를 잘 생각해 보면은 오늘 수급으로 인해서 증시가 상승을 했지만 환율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이제 위안화가 평가자료가 됐기 때문에 같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1위, 그리고 미국이 2위, 3위가 베트남, 그리고 4위가 홍콩입니다. 홍콩 같은 경우는 중국이 수출할 때 70% 정도를 홍콩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수출 같은 것이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은 이제 한국의 코스피도 약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어떤 분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하락 각도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 시황 같은 거 봤을 때 저는 굳이 바이오주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바이오주를 매수하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어요. 다만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시황들이 있죠. 화이트 리스트가 완벽하게 시행이 되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될 시황이 있죠. 바로 이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이제 알루미늄 파우치 종목입니다. 지금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시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하반기에 EUV 공정을 채택한 반도체가 생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것을 일본이 규제를 해버렸었죠. 지금은 계속 승인을 내주고 있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반도체에 많은 이목이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화소 관련주도 많이 상승을 했었고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장 증설도 많이 해놨고 많은 계약도 해놓은 상태이고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시황이 전기차 시대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생산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2차전지가 가장 불안하다고 말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알루미늄 파우치 소재입니다. 2차전지 쪽으로 일본이 규제를 했을 경우에 알루미늄 파우치가 가장 위험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런 관련주들을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뭐 후성이라든가 램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기대를 받다가 뭐 정부 승인을 받고 그리고 다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서 주가는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오늘 뉴스에도 이제 정부에서는 3년간 소재 부품에 대한 R&D를 5조 원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 하겠죠. 그리고 쇠도 마스크도 똑같습니다. 쇠도 마스크도 똑같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관찰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현재 이제 바이오주가 오른다고 추격 매수하는 행위는 안 좋은 습관이니까 꼭 버리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좋은 시황 또는 이제 현재 시장 상황에 맞는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가시는 게 가장 올바른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